안녕하세요. 김홍주입니다. 5주차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더 신호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모든 신호 처리의 사실 가장 기본은 퓨리에 트랜스폼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 주에는 그 레이더 신호 처리의 가장 첫 번째 단계, 표적 탐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레이더는 내가 전자파를 이제 표적을 향해서 쏘고 받아가지고 리턴되는 시그널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이게 표적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표적 탐지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그런 거를 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요런 이제 시파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시파는 이제 요 약자인데 Constant False Alarm Rate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시파의 약자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1D 시그널이든 이제 2D 시그널이든 거기서 이제 특정 위치에 이제 얘가 표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스레시홀드를 더 가지고 요 시그널이 이제 요 스레시홀드보다 높다 안 높다로 이제 표적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그 검사를 하는 그 특정 위치 주변 값들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주변 값들보다 얘가 리턴되는 시그널이 크니까 얘가 표적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대표적인 시파의 기법은 이제 CA 시파, SOCA 시파, GOCA 시파, 이제 OS 시파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A 시파는 이제 셀 에버리징 이제 시파가 되겠고, 요게 그냥 약자가 되겠고, 시파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시파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1차원 레이더 시그널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신호를 쏘고 이제 받아서 이제 여기 위치에 이제 표적이 있을 때 이제 요건 뭐 노이즈 같은 거고, 표적이 있을 때 툭 튀어나오고 또 표적이 있을 때 툭 시그널이 있고 표적이 있을 때 왔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그널은 이제 어떻게 얻나요? 라고 하면은 그건 좀 뒤에 배워보기로 하고, 일단은 내가 전자파를 쏘고 받아서 이제 가까운 거리, 좀 먼 거리, 더 먼 거리, 더 먼 거리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이런 시그널, 리턴되는 시그널이 있고, 또 거리가 이만큼 가면은 또 여기 또 어떤 조그만하지만 리턴되는 시그널이 있고, 요것보다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이런 리턴되는 시그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레이더 시그널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표적이 어디 있느냐를 판단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요 점에서 얘가 표적이냐 아니냐, 요 점에서 얘가 표적이냐 아니냐, 요거를 판단해 보고 싶을 때, 자, 사람은 그렇게 딱 보이는 순간 그런 판단이 쉽습니다. 표적이 여기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우리가 컴퓨터로 이제 이런 디지털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이런 시그널을 가지고 있을 때 표적이 세 개가 있고, 그 표적의 위치, 그러니까 요 인덱스 몇 번 셀, 몇 번 셀, 몇 번 셀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판단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를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시파를 써서 하는 거고, 시파 알고리즘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런 이제 윈도우를 이제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 이와 같이 이제 슬라이딩을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윈도우를 여기 첫 번째 셀부터 톡톡톡톡 한 칸씩 밀어갈 때 이렇게 점점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윈도우가 여기 왔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흰색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요거를 이제 테스트 셀이라고 부르고,
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이제 가드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레퍼런스 셀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요런 C파 스레시홀드를 여기 1차원 시그널이니까 이제 1차원 여기 뭐 토탈 n개면은 이제 그 데이터 샘플들이 C파 스레시홀드도 이제 데이터 샘플이 이제 n개인 요런 벡터를 여기 벡터면 동일한 요런 데이터를 만들 건데 아까 보여줬던 요런 이제 윈도우를 요 처음부터 한 칸씩 쭉 시프트를 해가면서 요 흰색 위치에서의 스레시홀드를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요 파란색 셀에 있는 요 값은 빼버리고 요 빨간색 셀에 위치한 요 데이터들을 평균을 내서 요 흰색 위치에서의 스레시홀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이 조금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해를 혹시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처음 첫 번째 셀부터 이제 이러한 이제 윈도우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한 칸씩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요 흰색 위치에서의 이제 스레시홀드를 요 이제 빨간색 위치에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스레시홀드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요 위치에서 여기 뭐 한 7개면 요 7개 셀에 대한 거 7개 셀에 대한 거 토탈 14개면은 거기 이제 요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을 텐데 걔네들을 이제 평균을 냅니다. 그 평균을 내서 요 흰색 위치에서 요 녀석과 요 주변 값들 평균을 비교를 해가지고 걔보다 얘가 크면 표적이다. 요 주변 값보다 얘가 작으면 표적이 아니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요 주변 값들의 어떤 그 신호의 크기들을 평균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요 C파 스레시홀드고 그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요 녀석이 처음부터 쭉 이제 스캐닝을 쭉 하면서 요 윈도우를 슬라이딩을 하면서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요 녀석에서 요 가드셀이라는 것, 요 흰색 위치에서 요 파란색 가드셀도 빼버리고 요런 이제 빨간색에 위치한 시그널의 크기들을 이제 평균을 내서 이제 요 위치에서의 스레시홀드를 계산을 한다. 그래서 C파 스레시홀드를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요 윈도우를 쭉 돌면서 다 계산을 해 놓게 되면은 요 1대1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스레시홀드랑 요거 1대1로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가지고 요 크기랑 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인덱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얘보다 얘가 크면은 이제 표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예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값들 이제 평균을 내게 되면 요 녹색 점선으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요 위치에서 평균은 대략 뭐 여기 위치를 할 테고 왜냐면 요 파란색 거 빼버리고 요 빨간색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여기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평균을 내게 되면은 뭐 대략 요 녹색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요 위치에서 얘가 녹색 이 스레시홀드보다 크면은 얘가 표적이다. 또 작으면 표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C파입니다. 그래서 뭐, 요 단어가 뭐 조금 constant false alarm rate 하면 이게 좀 거창하고 뭐 복잡할 것처럼 보이시지만은 사실 이게 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얘가 표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1D 케이스고 이제 2D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가드 셀이 있고 이제 레퍼런스 셀이 있어서 요런 녀석들을 쭉 이제 슬라이딩 요 윈도우를 만들어서 쭉 슬라이딩을 하면서 그래서 요 빨간색 셀에 해당하는 이제 시그널의 크기를 평균을 내서 요 가운데 이제 테스트 셀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테스트 셀에 있는 크기가 주변보다 크냐 작냐로 얘가 표적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D를 다 이해를 하시면은 시그널이 2D로 주어지더라도 뭐 충분히 이제 뭐 확장해서 적용해서 쓸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좀 남는 생각이 들죠. 이제 그러면은 요 가드셀은 뭐 어떻게 얼마 더 해야 돼? 뭐 작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또는 이게 뭐 5개로 해야 돼? 10개로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요 레퍼런스 셀 또한 이제 몇 개로 해야 돼? 라는 것이 이제 남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 C파 필터 또는 C파 알고리즘의 중요한 이제 설계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셀을 몇 개로 잡느냐, 가드 셀을 이제 몇 개로 잡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그널에 대해서도 이 C파의 결과가, 표적 탐지의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그림에 딱 보시는 것처럼 요 가드셀을 만약에 이렇게 좀 좁게 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거를 판단을 할 때 이제 요런 녀석들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얘가 표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셀은 이제 가급적 이렇게 이제 표적의 크기랑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야 이제 성능이 우수하게 되겠고, 그리고 주변에 레퍼런스 셀도 이제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도 신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호는 이제 그 인근에 표적이 많이 있으면은 요 레퍼런스 셀을 조금 좁게 가져가야 이제 요런 표적을 빼버리고 얘를 가져올 테고,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표적이 막 널찍널찍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레퍼런스 셀을 조금 더 크게 둬도 이 표적 탐지를 하는데, 이제 그래야 이제 노이즈 레벨보다 얘가 커서 표적이다를 또 바르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시그널의 특성을 보고 이제 최적의 레퍼런스 셀의 크기, 이제 가드 셀의 크기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다루는 시그널 또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는 지금 표적이 좀 샤프한 거를 찾고 싶어, 또는 표적이 좀 이렇게 좀 뭉퉁한 거를 찾고 싶어, 이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드셀을 설계를 해야 되고, 내가 다루는 시그널은 이런 표적과 표적 간의 거리가 좀 좁다라고 하면은 레퍼런스 셀을 좀 좁게 가져가야 되고, 이 표적과 내가 다루는 시그널은 보니까 표적과 표적이 넓더라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 셀을 좀 크게 가져가도, 크게 가져가는 것이 이제 더 표적 탐지의 성능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내가 다루는 이제 시그널을 보고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이런 가드셀과 레퍼런스 셀의 크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A 10파 뭐 셀 에버리징 10파 그냥 쓰면 되겠네. 근데 다른 10파는 이제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SOCA 10파, SO는 스몰리스트 오브 셀 에버리징 10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CA10파가 일반적으로 뭐 잘 작동을 하는데 가끔 이제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제가 적어 놓기로는 두 표적이 인접한 경우 하나의 표적을 놓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다. 요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런 경우인데, 자, 우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 시그널에서 얘가 어쨌든 주변 것보다 톡 튀어나왔으니까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얘도 표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CA10파로 얘를 해자했을 때 이제 요 가드 셀은 빼버리고 요 레퍼런스 셀에 있는 신호의 크기와 요쪽 레퍼런스 셀에 있는 신호의 크기를 이제 평균을 냈을 때, 여기 공교롭게도 이제 인접한 지역에 크기가 큰 이제 시그널이 있다면 얘 때문에 요 전체 평균이 이제 올라가서 요 녹색처럼 이 평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녀석들의 평균을 내니까 평균이 꽤나 높은데 요 가드셀 안에 요 테스트셀 요 위치에서 요 평균과 비교를 하니까 얘는 평균보다 작네, 그러니까 표적이 아니네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조금 작은 크기의 표적을 탐지하고 싶은데 그 주변에 좀 큰 신호의 표적이 있을 때는 요 레퍼런스 셀에 있는 요 데이터들이 전체 평균을 올려서 얘가 요 진짜 표적인데 평균보다 얘가 작아서, 그러니까 평균이 커서 이제 얘가 표적이 아닌 것처럼 오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CA10파의 경우에는. 그래서 CA10파의 단점이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 가실 건데, 두 표적이 인접한 경우 이제 하나의 표적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CA10파는. 자,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그젠플로 이런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장 이제 간단하게 이거를 핸들링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레퍼런스 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더 많이 나눌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최소 두 개 이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얘의 평균을 내고
얘는 얘대로 평균을 내자. 그러니까 레퍼런스 셀의 영역을 나누어서 요게랑 요게랑 합쳐서 평균을 내지 말고 얘는 얘대로 평균을 내고 얘는 얘대로 평균을 내면은 얘는 평균을 내니까 한 요 정도고 얘는 얘 때문에 평균을 내니까 이제 이런 것보다 얘가 평균을 올려서 여기 되고 그러면은 요 두 개의 평균 값이 있는데 두 개 중에서 작은 녀석 더 요 평균이 작은 녀석을 시파 스레시홀드로 저장을 하자. 원래는 이제 요 데이터 있는 요 신호 크기들을 다 평균을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요 레퍼런스 셀 이렇게 영역을 나눠 가지고 둘 중에서 평균이 더 작은 녀석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자는 것이 SOCA10파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얘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이제 얘가 이제 표적이다로 이제 판단이 되고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D 케이스는 어떻게? 라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제가 하얀색 점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섹션을 더 이제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예시로는 하나, 둘, 셋 해서 8개의 섹션이 있는데 이 레퍼런스를 이제 8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8개의 각각의 평균을 내고 그 8개의 섹션 중에서 평균값이 가장 낮았던 녀석을 시파스 레시홀드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2D 이제 슬라이딩 윈도로 쭉 하면서 이제 각 위치에서 시파 스레시홀드를 계산을 하면 되는 방식이 이제 바로 요 SOC의 시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네.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그냥 CA 시파가 아니라 뭐 SOCA 시파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 네, 여기 위치에 이제 그 테스트, 요 셀 위치에서 테스트를 할 건데, 그 시파 스레숄드를 계산할 건데, 이제 보니까 얘는 얘대로 평균을 내니까 요 녹색 점선, 뭐 얘는 이제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해서 평균을 내니까 요렇게 돼서 둘 중에서 작은 거를 저장을 하니까, 이제 얘가 요 녀석이 평균보다 높아서 표적이 아닌데 얘는 이제 10파 알고리즘을 돌리고 나니까 이제 SOC의 10파를 돌리고 나니까 이제 둘 중에서 작은 거를 더했고 작은 거랑 얘랑 비교를 하니까 표적이 아닌데 표적이야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요 GOC의 10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이제 요건 이제 아까 SOC 10파에서는 요 레퍼런스 셀 섹션을 나눠서 작은 녀석을 이제 10파로 더 그 저장을 했는데 요런 경우에는 이제 큰 녀석을 10파 스레시홀드로 이제 저장을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요 녀석과 요 큰 녀석이랑 비교를 하면은 스레시홀드보다 요거가 낮으니까 얘는 표적이 아니야로 판단할 수 있겠네 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SOC의 시파랑 GOC의 시파는 동일한데 여기 저장하는 시파 스레시홀드로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작은 녀석이 아니라 단지 큰 녀석을 한다가 다른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D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섹션을 나눠서 쭉 하면서 요 8개 섹션 중에서 그 평균 값이 가장 높은 녀석을 시파 스레시홀드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떨 때는 SOC의 시파로 스레시홀드를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GOC의 시파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갖다가 스레시홀드를 여기 저장을 할 때 큰 놈 쓸래, 작은 놈 쓸래, 뭐 아니면 그냥 오리지널 CA를 쓸래. 그래서 이제 그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뭐 어떤 조건문을 달아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그죠? 어떤 거를 쓰는 게 좋아? 그냥 한 가지 방식으로 쭉 안 되고 어떨 땐 요게 낫고 어떨 땐 저게 나으니까 그럼 또 그걸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이 항상 옳을 것인가? 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이제 이
표적 탐지가 되게 중요한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래?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래? 해서 나온 거가 이제 오더 스태틱 시파. 그래서 OS 시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전체 평균을 또 내봤고 큰 것도 썼고 작은 것도 써봤는데 요 레퍼런스 셀을 정렬을 해서 그냥 그 중간값을 쓰자. 예, 이게 평균과 중간값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이제 중간값을 스레시홀드로 저장을 해서 걔랑 테스트 셀이랑 비교를 하자라고 나온 것이 이제 OS10하고 얘는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뭐 열 몇 개가 되든 뭐 20 몇 개가 되든 요 개수만큼 소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소팅이라는 거는 컴퓨터에서는 이제 반복적인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량이 이제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러한 방법이 이제 좀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CA, 뭐 SO, GO, OS 다 이제 자기 이제 입맛에 맞게, 네, 시스템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CA, SO, 이제 GO, OS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이그젬플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파란색 선으로 보이는 어떤 시그널이 있고 요게 이제 뭐 레이더 시그널이 뭐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요 녹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이제 그런 슬라이딩 윈도우를 둬가지고 이제 착착착착 하면서 이제 스레시홀드를 계산한 것이 되겠고 요 밑에가 그 스레시홀드보다 작은 거는 표적이 아니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크기를 쑥 죽여버린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온 거를 시파 스레시홀드는 이렇게 이제 각 종류별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그것보다 작은 녀석은 뭐 칼같이 0으로 만들고 스레시홀드를 넘었으면 뭐 1로 만들고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이제 이미징을 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그 스레시홀드보다 작은 신호는 서프레스하는 그러니까 웨이팅을 줘가지고 더 크기 원래 크기보다 조금 크기를 작게 만들어지는 식으로 이제 코드를 한번 짜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그젠플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러면 요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된 거가 딱 이제 표적의 위치인데 이제 그러면 고거기에 해당하는 시그널 맛이 남고 이제 표적이 아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성분들을 줄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제가 임의로 레퍼런스 셀은 얼마, 가드 셀은 얼마 뭐 이렇게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이것도 뭐 이제 사람마다 다 방식은 다르겠지만은 어떤 상수 하나를 조금 더 가지고 주변값 평균값을 낼 텐데 그 평균이랑 요 값을 다이렉트 비교를 해도 되지만은 저는 그 평균값보다 이제 한 2점 몇, 2.4배 더 크면은 이걸 표준으로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연산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레시홀드보다 뭐 어느 정도 웨이트가 더 있는, 그러니까 뭐 어느 몇 배 더 커야 표적으로 인정을 하겠다. 뭐 저는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하나를 더 넣어서 표적 판단을 조금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스레시홀드보다 이제 큰 거는 내비두고 작은 거는 이렇게 시그널을 이제 스프레스 하는 방식으로 이제 결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이그젠플로 보시면 되겠고 요것도 제가 한 임의로 잡은 거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거 요건 뭐 결과가 뭐 조금 깨끗하게 나왔고 요런 거는 이제 여기 조금 지저분하게 남았고 요거 썼을 때는 또 양쪽이 더 많이 남고 얘를 쓰니까 훨씬 더 깨끗한데 얘가 조금 뭐 조금 일부 뭐 조금 죽은 것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요 종류별로 요 지파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요것만 보고 이제 어떤 방식이 가장 우수하다 안 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레퍼런스 셀을 조금 바꿨을 때 이제 이 지파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이그젠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 요것만 바꿨을 때 또 어떻게 된다 요런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2D 케이스 요거는 이제 표적이 이런 식으로 있다. 요게 지금 제가 조금 많이 쓰고 있는 표적 모델인데 요게 중앙 분리대 요런 게 이제 가로등 요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요거는 이제 가로등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탑뷰로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좀 가상의 표적 모델을 조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C파가 없을 때 이제 2D 이제 레이더 이미징을 했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레이더 이미징 어떻게 하지? 요건 좀 뒤 시간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미징 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미징을 얻었을 때 C8을 요게 이제 64x 64짜리 이미지 크기가 되고 C8을 전혀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표적과 이제 노이즈가 같이 보이고 있는데, 요런 이렇게 아까 오늘 배웠던 C8을 적용을 할 때 제가 조금 최저값은 아니지만 조금 뭐 만져가지고 조금 결과가 잘 나오도록 C8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갖고 뭐 결과를 뽑은 걸 보게 되면은 뭐 요거랑 요거랑 비교를 하면 이제 이렇게 주변에 뭐 노이즈를 조금 잘 제거를 하고 이제 표적 같은 것만 탐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보다는 얘가 뭐 이렇게 조금 이게 최저값이 좀 덜 돼서 그렇지만 뭐 이렇게 노이즈인데 표적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그치만 또 OS 같은 거를 썼을 때는 이제 제가 뭐 가장 좀 간편하게 이제 조금 요걸 빨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고 이게 OS가 최고네 이렇게 보실 거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뭐 적당히 이제 어 파라미터를 좀 해서 이 결과를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 정도 성능이 난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C파가 없는 거랑 이제 콘스턴트 C파가 있고 CA랑 OS C파가 있을 때 뭐 이런 요것도 그냥 하나 이그젠플이다 해서 뭐 이렇게 좀 노이즈 주변의 노이즈 대비 여기 표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노이즈는 죽이고 이런 표적을 찾는 것이 C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C파 성능 관련해서는 이제 가드셀 크기와 표적의 셀 사이즈가 유사해야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모든 신호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루는 시그널마다 이렇게 최적화가 늘 이제 필요하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파는 수없이 많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꼭 이제 이 2D 케이스에서 C파를 꼭 렉탱귤러 쉐입의 윈도우를 쓸 필요도 없고 타원을 쓸 수도 있고 원형을 쓸 수도 있고 마름모를 쓸 수도 있고 그런 모양도 다르고 이제 그 뭐 가드 셀은 어떻게 레퍼런스 셀은 어떻게 이것도 다르고 이제 또 거기 와중에도 또 웨이팅을 둬가지고 이제 테스트 셀 크기 근처에 있는 거는 조금 가중치를 많이 주고 좀 먼 거는 좀 작게 주고 뭐 그렇게 뭐 평균을 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레이더에서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시그널에서 얘가 표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1D가 될 수도 있고 2D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또 확장하면 뭐 3D에서도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는 3D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변 값들과 요 테스트하는 녀석의 크기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표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C8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여기 또 수학적인 이론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는 좀 다 빼버리고 좀 가급적 컨셉트와 요걸 이해하고 나서 내가 실용적으로 코드를 짜서 내가 당장 이거를 만들어서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를 조금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D든 2D든 이제 가상의 시그널을 만들어서 이것도 꼭 실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